자,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지수법칙에서 응용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잘 집중해서 들어봐야 합니다. A, 2의 2제곱을 우리는 A라고 하고 8의 2제곱을 A로 사용하여 나타내래요. 이런 문제는 첫 번째 단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A의 미수가 2면은 물어보는 숫자의 미수도 2로 맞추기 위해서 물어보는 8의 2제곱에 8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미수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미수를 소인수 분해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8이라는 미수가 있잖아요. 그걸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은 2의 세제곱으로 바뀌죠. 1단계는 이것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8의 2제곱을 분석해 보는 거예요. 8이 2의 세제곱이었으니까 2의 세제곱을 써주고 가로가 생기는 거죠. 그거에 또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8의 제곱과 2의 세제곱의 제곱은 같은 A입니다. 그래서 8의 제곱을 구하기가 어렵다면 2의 세제곱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런데 문제는 2의 제곱이 나왔는데 우리는 2의 세제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수법칙에서 가로가 있는 거의 거듭제곱은 3과 2를 곱해서 계산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일단 곱해서 풀어줍니다. 2의 6제곱으로 풀고 다시 가로 안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추론해서 나는 2의 2제곱의 세제곱으로 해서 2의 6제곱을 풀래 이렇게 바꿔줍니다. 2의 세제곱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2의 2제곱이 문제가 나와 있으면 2의 2제곱 꼴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답을 다 풀어서 다시 2의 2제곱으로 들어간 다음에 세제곱으로 하면 2의 2제곱을 온전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3과 2를 자리를 그냥 맞바꿔서 바로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곱해서 2의 6제곱으로 바꾼 다음 2의 6제곱의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아까는 2가 이쪽에 있고 3이 이쪽에 있었지만 자리를 바꾸어도 가로가 있는 거듭제곱은 곱하기로 푼다고 하였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의 2제곱을 대입합니다. 2의 2제곱이 얼마라고 했죠? 네, A라고 했죠? 그래서 A의 세제곱, 답은 A의 세제곱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거 풀다가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2의 2제곱이 A면 8의 2제곱은 얼마냐? 이걸 다 풀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답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자면 자 2의 2제곱의 미수가 2면은 물어보는 애도 미수를 2로 바꾸기 위해서 물어보는 8의 제곱의 미수를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2의 세제곱이 됐고 그 2의 세제곱을 가지고 다시 제곱을 하려면 거듭제곱을 하기 위해서 가로가 생기고 그걸 다시 풀면은 가로가 있는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곱하고 우리는 2의 2제곱을 유도하기 위해서 2의 6제곱은 2의 2제곱에 3제곱을 해도 어차피 2의 6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2의 2제곱이 A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써먹어야겠지요. 지금 2의 세제곱의 2제곱은 A를 써먹을 수 없는 단계이니 곱해서 2의 6제곱으로 바꾼 다음 자리를 바꾸어 우리가 2의 2제곱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푸시고요. 그럼 열어봐. 열어서 큰 거네. 그 다음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똑같은 문제인데 한번 이제 아까 말한 규칙대로 2단계 규칙으로 한번 해볼게요. 2의 2제곱이 A일 때 4의 2제곱 곱하기 8의 제곱을 A를 사용하여 나타내래요. 그러면 첫 번째 단계는 자 2의 2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A의 미수는 2가 되니까 지금 물어보는 아이들을 다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4는 2 곱하기 2니까 4는 2의 제곱 아까 8도 했었죠? 8은 2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8은
2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아까 미수가 다른 4와 8을 2의 거듭제곱으로 표시를 할 거예요. 4는 2의 제곱이었죠. 거기에 또 거듭제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8도 2의 세제곱이 있었죠. 거기에 다시 제곱이니까 가로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의 2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우리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이제 2의 2제곱 곱하기 2제곱은 2의 제곱이라는 a라는 애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가로가 있는 거듭 제곱은 곱해서 풀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의 자리를 바꾸어도 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2의 제곱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어도 답은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가로가 있는 거듭 제곱은 곱해서 우리가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의 2제곱이 a였으니까 2의 2제곱 대신에 a라고 식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a가 제곱이 되는 거고, 자, 2의 2제곱이 a라고 있으니까 a 써주고요.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의 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은 지수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a의 5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많이 어렵고 아이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문제는 미수가 다르는 경우는 일단 물어보는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문자의 미수가 이면은 그 문자의 미수의 2를 맞추어서 다 물어보는 문제의 미수를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인수분해 한 거를 가로를 쳐서 거듭제곱으로 다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2의 2제곱이 있는가 확인을 하는 거죠. 이거는 다행히 있어서 2의 2제곱의 제곱은 변형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의 세제곱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2와 3을 자리를 바꾸어 2의 2제곱을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2의 2제곱은 a니까 그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2의 2제곱은 a였으니까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면 지수의 합의 법칙에 의해서 a의 5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는요. 2의 2제곱이 a다. 그런데 64 나누기 2의 2제곱을 a를 사용하여라.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 2의 2제곱이 됐으니까 얘는 놔두고요. 64 이걸 계산해서 풀지 말고요. 여러분 64만 소인수분해를 합니다. 1번이 항상 물어보는 미수를 항상 소인수분해, 미수가 없는 상태는 합성수 자체를 이제 소인수분해를 하면 되죠. 2, 16, 2, 8, 2, 4. 그러면 64라는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2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번 했고요. 2번은 이제 2의 6제곱 나누기 2의 2제곱이죠. 예. 이거를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수법칙 배웠기 때문에 나눗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 뺀다고 했죠. 그럼 2의 4제곱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거는 조금 한번 더 가볼게요. 2의 4제곱을 우리가 풀이를 2의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2의 제곱에 제곱으로 해도 어차피 둘이 곱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의 제곱이 a라고 했으니까 a를 사용하기 위해서 2의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답은 a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64를 소인수 분해해서 간단히 고친 다음에 지수법칙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한 결과를 2의 2제곱으로 바꾸는 방법을 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는요. 자, 2가 a고 3의 제곱이 b래요. 그러면 36의 제곱을 ab로 나타내봐 이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항상 물어보는 거에 미수에 소인수 분해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2, 1은 2, 2, 8에 16, 또 2, 2, 9, 18. 그러면 36을 이제 소인수 분해하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자, 36이라는 애 2의 2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을 표시를 하는데 A가 2래요. 그러면 A 대신에 2를 써서 A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B래요. 그럼 3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자의 곱은 생략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A 제곱 B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어도 어려워할 필요 없이 36을 소인수 분해하여 거듭제곱으로 나타낸 후 거기에 나타내는 문자를 바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거는 이거는 내일 하고 오늘은 이 파트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를 보면 자, 2가 A면 2의 2제곱은 A의 2제곱. 이건 쉽게 풀 수 있겠고요. 이거는 A의 2의 세제곱이 A면 16의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16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이거는 16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뭐냐? 이 문제는 16을 소인수 항상 첫 번째 문제는 16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럼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럼 다시 두 번째 16의 제곱을 한번 2의 4제곱에는 몇 제곱이 될까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2의 4제곱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자리를 바꾸어도 답은 똑같아요. 가로의 거듭제곱은 곱하기로 성립한다고 하였으니까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2의 2제곱이 A였죠? 그러면 A의 4제곱 이렇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만 할 거예요. C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2제곱이 A예요. 근데 2 곱하기 2의 5제곱을 하래요. 그러면 1번은 소인수 분해가 돼 있는 상태라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1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은 2의 6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2의 6제곱을 분석합니다. 거듭제곱으로 2의 2제곱을 사용해서 나타내 보니까 2의 2제곱을 세제곱으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의 2제곱이 A였으니까 답은 A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죠. 그 다음 6번은요. 자, 2의 2제곱이 A입니다. 16 나누기 2의 제곱이죠. 그러면 1번 16을 소인수 분해합니다. 16을 소인수 분해하면 그러면 16은 2의 4제곱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16 나누기 2의 제곱을 풉니다. 16이 2의 4제곱이고 요거를 풀어주면은 나누기는 빼기로 풀었죠. 지수법칙의 차. 그래서 2의 2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푼 게 2의 2제곱이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요? 답은 2의 2제곱이 A니까 답은 A가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문제만 더 풀고 끝내겠습니다. 2의 2제곱이 A다. 그러면 4의 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은 얼마냐? 근데 이거는 1번 자체를 소인수 분해하기 전에 지수법칙을 바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의 5제곱으로 알죠? 그리고 두 번째 4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이란 말이죠. 2의 제곱에 5제곱이죠. 그쵸? 바로 됐네요. 2의 제곱이 A니까 A의 5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만 하고 57쪽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2가 A고 3의 제곱이 B래요. 그러면 12의 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뭐 한다고요? 12를 소인수 분해합니다. 그러면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1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가로를 하고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볼게요. 이거를 이제 가로가 있으면 거듭제곱이 가로가 있으면 곱하기로 해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2의 4제곱인데 2가 A로 나왔죠? A의 4제곱 곱하기는 생략하니까 안 쓰겠어요. 3의 제곱은 B. A의 4제곱 B로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